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나는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했는데, 결국 상처받고 이용당한 것은 나 자신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밤을 새워 준비한 프로젝트의 공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던 동료에게 빼앗겼을 때의 그 억울함,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내 비밀을 가십거리로 만들어버렸을 때의 그 서늘한 배신감,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면 다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세상은 어째서 나를 어수룩한 사람으로만 취급하는지 그 끝없는 당혹감, 우리는 분노합니다. 왜 세상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는가? 왜 교활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가? 우리는 좌절합니다. 이 복잡하고 냉정한 세상 속에서 나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인가? 이 질문들은 칼날처럼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우리는 밤새 뒤척이며 수백 번씩 다짐합니다. 내일부터는 나도 좀 더 영악해지리라. 내일부터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으리라.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우리는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상처를 받습니다.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힌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어내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더 이상 무력한 졸이 아닌 자신의 수를 두는 플레이어가 되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지혜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교회와 왕실의 암투가 정점에 달했던 17세기 스페인의 한 철학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입니다. 그는 예수의 신부이자 학자였으며 궁정의 권력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냉철한 관찰자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한 예법과 종교적 경건함이 지배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인간의 욕망과 질투 배신과 모략이 독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실수가 한순간의 방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그런 살얼음판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탁월함에 이를 수 있는지를 평생에 걸쳐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혜를 응축하여 세상을 뒤흔든 한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유럽 전역의 지성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를 위한 통치수를 썼다면 그는 평범한 개인을 위한 처세수를 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책을 두고 평생 곁에 두고 읽어야 할 책이라 극찬했고 니체는 유럽의 그 어떤 책도 이보다 섬세하고 심오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도대체 이 낡은 책 속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토록 열광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뜬구름 잡는 이상론이 아니었습니다. 듣기 좋은 도덕적 훈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과 세상의 속성에 대한 가장 날카롭고 현실적인 통찰이었습니다. 세상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정교하고 지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가 남긴 300개의 지혜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기고를 채우고 당신의 갑옷을 단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보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현명한 전략가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의 지혜의 첫 번째 장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는 말합니다. 지혜의 절반은 자신의 결함을 아는 데 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모든 전략의 출발점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전쟁에 나서는 장수가 자신의 군대가 가진 무기 식량, 병사들의 사기를 파악하지 않고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군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나의 재능은 무엇인가? 나의 기질은 어떠한가? 나는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쉽게 흔들리는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서는 병사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뛰어난 분석력과 통찰력을 가졌지만 성격이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하다고 해봅시다. 이러한 자기인식이 없다면 당신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프로젝트에서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거나 협상 테이블에서 감정을 드러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강점을 안다면 당신은 빠른 판단이 필요한 위기 관리 상황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거나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해 핵심을 짚어내는 역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과를 낼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제대로 파악하라.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기 객관화입니다. 내가 어떤 유형의 실수를 자주 저지르는지, 어떤 유혹에 약한지를 아는 것은 미리 방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감정의 파도에 휩쓸립니다. 사소한 비판에 하루 종일 기분을 망치고 예상치 못한 칭찬에 우쭐해져 경계심을 풉니다. 감정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짙은 안개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격정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마라. 분노에 차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 결정은 99%의 확률로 후회를 낳을 것입니다. 기쁨에 들떠 있을 때 중요한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그 약속은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 잠시 행동을 멈추고 자신을 관찰합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등대 위에서 고요히 내려다보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가고 바다가 잔잔해졌을 때 비로소 맑은 정신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자의 힘입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내적 요새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신을 알았다면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꿰뚫어 보는 법. 그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경고를 던집니다. 사물의 겉모습에 속지 마라. 우리가 보는 것은 대부분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포장된 상품이거나 정교하게 연출된 연극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소를 짓고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허세를 부립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의 이면에 있는 동기를 읽어야 합니다. 그는 사람을 알려면 그의 친구가 누구인지 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 어떤 책이 놓여 있는지 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라. 어떤 사람은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고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가장 갈망합니다. 그 사람의 핵심 욕망을 파악하면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암호를 해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생각을 숨기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은
그의 가장 날카로운 통찰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기보다 자신이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지를 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이타적인지를 끊임없이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소한 행동, 무심코 짓는 표정,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본능적인 반응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듣는 것의 절반만 믿고 보는 것은 모두 의심합니다. 그는 또한 인간관계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에게 쓸모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떠나간다. 이것은 씁쓸하지만 명백한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애정이나 의리가 아닌 상호 이익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지위, 재능, 정보, 인맥이 사라지는 순간 어제까지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차갑게 변할 것입니다. 이것에 분노하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사람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이나 충성심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가치는 오직 나 자신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존감의 기초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장, 가장 중요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지혜로 나아갑니다. 신중한 행동의 기술. 그는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마라. 이것은 그의 철학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 재능, 계획을 한 번에 모두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치 숙련된 카드 플레이어가 자신의 패를 끝까지 숨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의 한계를 파악하고 더 이상 당신에게서 새로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신비감이 사라진 당신은 쉽게 예측되고 쉽게 공략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는 심지어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약간의 미완성 상태로 남겨두라고 조언합니다. 100%의 능력을 보여주지 말고 90%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잠재력이 그 이상일 것이라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숨겨진 능력에 대해 경외심과 기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고도의 심리 전략입니다. 침묵의 힘을 아는 것. 이것 또한 행동의 기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안달하고 상대방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침묵은 신중함의 성전이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은 상황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나의 침묵은 상대방을 초조하게 만들고 그들 스스로 더 많은 정보를 누설하게 만듭니다. 또한 나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들어 함부로 나를 대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아는 것을 모두 말하고 현명한 자는 자신이 말하는 것만 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행동의 타이밍을 아는 것 역시 신중함의 정수입니다. 그는 성급함을 가장 경계해야 할 적으로 꼽았습니다. 성급함은 모든 것을 망치는 어리석음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그는 상황이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가장 유리한 바람이 불어올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성취합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오랜 시간 몸을 낮추고 기다리다가 찰나의 순간에 온 힘을 다해 덮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유부단함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유부단함은 두려움에서 오지만
기다림의 지혜는 확신과 통찰에서 나옵니다. 이제 네 번째 장으로 갑니다.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취약한 방패, 평판을 관리하는 법.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라. 당신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 당신이 행하는 모든 행동이 벽돌처럼 하나하나 쌓여 만들어지는 거대한 성입니다.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무책임한 행동이 견고해 보이던 성에 균열을 만들고 결국 성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말과 행동의 일치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가장 먼저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의 말은 공허한 약속이 되고 그의 존재는 가벼워집니다.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천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는 또한 평판 관리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조언을 합니다. 상사와의 논쟁에서 이기지 마라. 이것은 비굴하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상사와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피로스의 승리와 같습니다. 당신은 논리적으로 승리했지만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고 그의 마음에 당신에 대한 반감을 심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탁월함을 칭찬하는 대신 당신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언젠가 당신을 제거할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마치 상사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교묘하게 제시하거나 그의 권위를 존중하며 부드럽게 설득합니다. 그는 눈앞의 작은 승리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계라는 더 큰 승리를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5번째 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대하는 태도, 운명과 시대를 다루는 법. 그는 운명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운과 불운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운명 앞에서 무력하게 주저앉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행운의 여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법을 안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기회를 포착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미소를 짓습니다. 또한 그는 불운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불운의 시기에는 오히려 그것을 약으로 삼아라. 역경은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실패의 경험은 우리의 오만함을 깎아내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약점을 보게 해줍니다. 현명한 사람은 불운을 탓하며 좌절하는 대신 그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찾습니다. 그는 실패를 디딤돌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또한 시대의 흐름을 읽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시대의 요구와 맞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고 사라져갑니다. 마치 뛰어난 항해사라도 바람의 방향을 거슬러 항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형하고 적용할 줄 압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지식과 말투 취향까지도 시대에 맞게 바꿀 줄 아는 유연함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주관 없는 기회주의와는 다릅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는 전략적인 적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7세기의 한 현자가 남긴 지혜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지혜들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서늘한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그의 말들이 너무나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너무 삭막하게만 보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비정한 인간이 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비굴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상처를 받지 않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 탁월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지혜는 남을 속이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속임수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그가 말하는 신중함은 나의 진심을 숨기는 위선이 아닙니다. 나의 소중한 가치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가 꿈꿨던 이상적인 인간은 차가운 전략가가 아니라 지혜와 용기 절제를 모두 갖춘 완전한 인간 즉 성인군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은 복잡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전과 다른 무기와 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과도한 칭찬을 할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의도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감정이 요동칠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은 유혹 앞에서 신비감을 남겨두는 신중함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이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분명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주도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관계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단단한 내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주어진 대본을 읽는 배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써내려가는 위대한 작가이자 감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400년 전의 현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진실하고 강력한 응원의 메시지입니다.